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오늘도 외부에 놀러 왔습니다. 놀러 온 건 아니고 강의 왔다가 뭐 또 하나 찍어야겠죠. 오늘은 뭘 얘기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력서 접수를 하는데 예전과 다르게 뭐 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보내는 거는 거의 없고 주로 대기업들은 온라인 베이스 채용 시스템에다가 올리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중견도 뭐 그런 뭐 취업 포털에서도 많이 접수를 하는 편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이메일 접수가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메일 접수할 때 조금은 생각해 볼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메일 접수할 때는 좀 피해야 될 네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맞나?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자, 한번 하다 보면 나오겠죠. 이제 이메일 접수를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접수는 이메일로 발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대부분은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은 인사 담당 면접관은 보는 게 아니죠. 인사 담당자들이 그 이력서 지원서나 자소서를 이제 취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처음부터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좀 피해야 될 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메일 접수할 때 제발 본문에는 내용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흔히 이메일을 접수하다 보면 이제 본문에는 전혀 내용이 없고 그냥 첨부 파일만 휙 보내보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 방향으로 해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접수하는 사람도 인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인상을 남겨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문에는 내용을 조금 쓰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문에 뭐 장하게 편지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 일단은 본문에 일단은 뭐 인사말이라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첨부 파일만 보내는 것보다는 인사말이라도 뭐 요즘에 뭐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서 이런 인사말이라도 쳐는 게 좋은데 그 인사말이라도 좀 하는 게 좋은데 인사말이 좀 애매하다면 그러면 나의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봅니다. 저는 세 가지 장점을 가진 지원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1분 소개했던 멘트를 거기다 넣는 방식도 괜찮은 방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발 첨부 파일은 하나로 만들자, 하나로. 첨부 파일을 이제 자꾸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윤호상 지원서, 윤호상 자기소개서, 윤호상 경력증명서, 윤호상 자격증, 윤호상 졸업증명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일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자료가 많으면 굉장히 신뢰성을 주겠죠. 근데 여러 개의 자료를 넣는 게 좋은데 그걸 이제 일일이 인사 담당자는 그걸 다 다운받아야 된다. 다운을 받다 보니까 거기 부분에서는 조금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부터 귀찮게 하면 소리 전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취합을 하다 보면 얘 뭐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것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첨부 파일은 하나로 만들자. 근데 첨부 파일을 하나로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로 만들라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하나로 만들라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제 압축을 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로 만든다는 건 한 파일에 집어넣자는 겁니다. 집어넣자. 그래서 한 파일에 집어넣자는 것은 결국은 뭐 스캔을 받아가지고 한 파일에 다 집어넣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나 졸업증에서 이런 증명서들은 스캔을 받아서 한 파일에 넣는데 여기서 이제 숨어있는 팁은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병원, 학교 이런 데는 아래 한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래 한글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일반 기업은 워드가 가장 법률적입니다. 근데 파워포인트는 조금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가 아닌 이제 엑셀로 한다면 엑셀은 본인의 집에 프린트 마진폭이랑 실제 뭐냐면 회사 마진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막 깨질 수도 있습니다. 글자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워드라든지 아래 한글에 한 파일을 집어넣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중견기업도 양식을 띄워놓고 그 양식을 다운받아서 쓰라.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자유 양식을 만드는 경우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서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그대로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입사 지원서 1 파일명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이런 양식을 다운받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정해서 올리면 이력서 지원서 뭐 1, 2 이런 식으로 떠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 하나 자소서 지원서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원자를 다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모으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랄까 저 파일명 자체도 본인의 이름이랑 지원 분야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기재해 주는 게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부분이 있고 마지막은 이제 대부분의 이메일 지원들은 요즘에는 다음은 잘 안 쓰시죠. 다음 옛날 사람인가요? 네이버 쓰시죠? 자,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내면 이제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는 아웃룩 프로그램에서 받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보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냐? 백설공주 미소천사 이렇게 별명이 뜨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여러분이 별명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접수할 때도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안 좋겠죠. 그러면 이제 반드시 실명으로 바꿔놓고 보내는 게 낫겠죠. 근데 왜 여성만 얘기하냐? 죄송하지만 남자는 전부 다 욕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에 18이 들어가는 아이디도 많고요. 이런 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좀 피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메일로 접수할 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발 본문의 내용을 적자. 두 번째는 제발 파일은 하나로 만들자. 세 번째는 뭐였죠? 까먹었다. 세 번째는 그거죠. 파일명은 본인의 이름과 지원 문자로 만들자. 네 번째는 제발 포털에서 보낼 때는 본인의 별명을 바꿔놓고 보내고 이메일 아이디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인 취향은 있습니다. 개인 취향이지만 이메일은 이메일 주소 좀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이메일은 죄송하지만 영어 키 넣고 한글 이름 치는 아이디 진짜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그런 거는 저는 싫어합니다. 이건 제 개취니까 꼭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메일로 접수할 때 주의할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좀 죽기죠. 왜? 인사 담당자한테 첫인상을 남겨주는 거기 때문에 괜히 귀찮게 한다. 왜? 서류 전형은 은밀라도 붙이는 전형이 아니고 떨어뜨리는 전형이다 보니까 약간의 부정적인 인상도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소한 거지만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고 저 혼자의 개취 하나 5가지입니다. 물론 개취이기 때문에 안 따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조금은 체크해 보시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겠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